안녕하세요, 경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강에서 스케치했던 모카포트를 채색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왕초보 탈출 2강을 보시고 스케치를 해오셔도 좋고요. 더보기란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스케치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2강 영상을 찍을 때 좀 긴장을 했는지 형태를 잘못 그려서 이렇게 수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그냥 재밌게 그려도 좋지만 기능을 많이 이해하시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효율성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느라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채색에 앞서서 간단히 과정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림의 완성 단계는 크게 8, 9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구상하고 형태를 대강 잡는 러프 스케치. 두 번째, 러프 스케치를 정돈하며 선을 따는 본 스케치 단계. 세 번째, 채색에 앞서 객체별로 레이어를 구분해 면을 따는 과정. 네 번째, 그림의 전체적인 색감과 분위기를 세팅하는 밑색 단계. 다섯 번째, 물체의 특성과 질감이 드러나게 표현하는 과정. 여섯 번째, 그림자를 넣어 화면에 무게감과 분위기를 주는 단계. 일곱 번째, 빛을 넣어 생기를 불어넣는 단계. 여덟 번째, 아주 좁고 강하게 빛나는 하이라이트나 주변 환경에 의해 생기는 반사광을 표현하는 과정. 아홉 번째, 색감 보정 기능으로 보정을 하거나 꾸밈을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정리해 놓은 PDF 파일도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일단 앞서 소개드린 과정에서 채색 전의 기초공사인 면 따기 과정부터 해볼 거예요. 면 따기는 일단 물체의 형태에 집중해서 단색으로 깔끔하게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부드러운 계열의 브러쉬로 이 친구의 면을 따볼게요. 실제로 많이 하시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면을 땄는데요. 스케치를 한번 꺼보면 보시면 요런데 브러쉬 자체가 불투명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형태가 흐리멍텅하거나 원치 않게 다른 물체의 색이랑 섞여서 채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예쁜 색을 써도 안 예쁘게 보여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은 요 대강의 리본 형태인 거가 보이지만 다른 물체랑 섞여 있을 때는 경계가 비교적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형태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경계가 좀 딱딱한 브러쉬로 면을 따볼게요. 스케치를 한번 꺼보면 이렇게 브러쉬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초록색이 이 리본에 섞여 들어가질 않게 돼요. 그리고 경계도 비교적 선명해서 멀리서 봐도 리본의 형태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두 개를 살짝 비교해보면 왼쪽 리본은 경계가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배경의 색이 좀 의도치 않게 섞여 들어가거나 흐리멍텅해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오른쪽 친구는 확실히 나 리본이요 하고 튀어나오듯이 엄청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기초공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렸던 모카포트 캔버스 열어주시고요. 러프 스케치는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선을 다 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면 딸 때는 항상 스케치 레이어랑 구분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스케치 레이어에다가 면을 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밑에다가 일단은 검정이라고 저는 이름을 바꾸고 여기다가 면을 따주셔야 돼요. 테크니컬 펜 또는 스튜디오 펜 사용해 주시고요. 인피니트 페인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펜, 솔리드 펜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색을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요 사진 보시면 모카포트 되게 검은색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를 스포이드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게 어두운 색이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채색에서 그림자 표현하면 그림이 한 번 더 어두워져야 돼요. 완전 검정색이면 이 이상 더 어두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자료 사진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밝은 쪽으로 색을 이동해서 사용할게요.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주변 환경에 좀 노란빛이 도는 것 같아서 노란 기운이 도는 조금 밝은 검정색 여러 개 색을 골라서 면을 따볼게요. 면은 확실히 따야 되기 때문에 이 스케치가 100% 불투명도로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이 선 따기 레이어를 조금 이렇게 불투명하게 낮춰서 면을 따볼게요. 일단 까만 부분들 다 딸게요. 자동 보정 기능 적극 활용해 주시면 돼요. 튀어나가지 않게 잘 지켜서 해주셔야 그림이 깔끔하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훅 그냥 넘어갈게요. 스텐에 가려지는 부분은 그냥 과감히 침범하셔도 돼요. 계속 따보겠습니다. 네, 면을 따실 때는 일단 이렇게 외곽선을 먼저 따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를 편하게 쭉 당겨서 놓으면 색이 차는 원리거든요. 근데 내가 실수로 이 정도라도 조금 비워놔 버렸다 그러면 색을 부었을 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뚫려 있지 않게 잘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색을 이게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전에 썼던 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얘를 쓱 바로 갖고 와서 빡 부어요. 그러니까 색이 차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색을 넣었는데 이렇게 경계가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얘를 색을 붓고 이 색이 차잖아요. 그럼 손 떼지 마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시면 위에 인계값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퍼센트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아까 경계 생기던 게 지금 다 찼죠.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몇 픽셀 안 찬 부분 이런 거는 좀 귀찮지만 직접 좀 채워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예쁘게 면을 가둬서 색을 끌어다 넣는 거 똑같이 해주세요. 네,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들은 자, 여기 펜, 솔리드 펜에서 예를 들어 면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막았어. 그러면은 콤파스, 만들기, 도구 채우기 가셔서 내가 쓰던 색 그대로 채울 수 있게 되는데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 레이어 물방울 똑 떨어뜨리는 요 아이콘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2장이던 게 1장으로 바뀌거든요. 요 상태로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클릭 톡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어플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요 테두리 지는 거 있죠. 요게 해결이 보시나요?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 범위를 조절하는 건데 범위를 늘려도 이게 다 안 차더라고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요건 좀 직접 그려서 채워주시고요. 일단 체크하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검정색인 부분의 면을 다 땄고요. 그 다음은 디지털 드로잉의 최대 강점인 레이어의 이점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레이어에 대해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요. 레이어란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셀로판지 여러 장에 그림을 그려서 쌓아 올리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거예요. 아래에 그려진 것 위에 새 종이를 얹어서 그림을 그리면 아래에 있는 것은 가려지잖아요. 이 가려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래쪽의 그림은 가려지는 것을 활용해서 위에 온전히 보여져야 할 부분들은 예쁘게 면을 따주셔야 돼요. 레이어를 구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레이어 창에 가셔서 레이어 일단 추가하세요. 검정색 부분을 가려줄 스텐 부분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요 검정 레이어 위에다가 만들어 주세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름 변경 꼭 해주시고 색상은 일단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스포이드 하셔도 되고요. 눈대중으로 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위에 보여져야 될 것들은 예뻐야 되니까 선명하게 정확하게 따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위에 그리면 밑에 그렸던 게 가려지잖아요. 요걸 활용해서 면을 따시는 거예요. 굳이 밑에 있는 물체도 이 경계에 맞게 예쁘게 안 그려도 위에서 잘 그려주면 되니까 굳이 밑에 레이어에 좀 정성을 많이 안 들이셔도 돼요. 처음에 헷갈리셔가지고 밑에까지 엄청 정성스럽게 이렇게 면을 따시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는 대충, 위에만 좀 정확하게 선이 꽉 메워져 있죠. 끊어진 데 없이. 그러면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더 진행해 볼게요. 여기 허리 부분 쭉 긋고 기다리면 이렇게 보정해주는 기능.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선 긋고 기다리시면 이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같은 레이어에다가 관리를 할게요. 레이어를 많이 쓰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나중에 작품 그리시면 몇십 개, 몇백 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쓰시면 좋아요. 저는 여기 장식 부분도 레이어 구분해서 하나 따버릴게요. 여기 스텐보다 위에 하나 만들어서 색은 진한 거 고르고 얘도 면을 딸게요. 제가 제일 위에 만들어 놓은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뚜껑 손잡이를 침범하긴 할 거예요. 이땐 저라면 일단은 채워놓고 다시 지워낼 것 같아요. 번거롭긴 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스케치 불투명하게 해놨던 거 그냥 이렇게 다시 100%로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면 따고 나시면 밑색 작업 들어가시면 돼요. 밑색 작업은 물체 전체적인 색감이나 빛, 그림자, 대강 설계를 할 수 있는 공사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또 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레이어를 눌러보시면 이런저런 기능들이 떠요. 이름 변경, 선택 등등등등등등 해서 지금 쓸 거는 알파 채널 잠금, 인피니트 페인터에서도 클릭하시면 잠그기 있어요.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라는 친구를 씁니다. 인피니트 페인터에서는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요 스웨터를 잠시 그려보면서 잠금 기능과 클리핑 마스크 기능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왼쪽 스웨터 먼저. 여기 스웨터 면을 제가 따놨어요. 우리가 면을 딴 거는 편하게 채색을 하려고 딴 건데 위에 그냥 칠해보시면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서 잠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칠하면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은 형태를 먼저 잠궈서 이렇게 칠하셔야 원하는 대로 채색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클리핑 마스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스웨터로 넘어가서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는 일단 구분된 레이어를 하나 새로 추가를 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새로 만든 이 레이어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면 아래의 레이어에 속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구분된 레이어에 이렇게 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넓은 영역에 칠해진 거지만 그저 아래에 보여지는 만큼만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살짝 정리해보자면 잠궈서 채색하는 경우는 원본 자체에 직접 칠하는 거고요. 구분된 레이어에 클리핑을 걸면서 칠하는 거는 원본이 아닌 별도의 위치에 칠하는 거예요. 왼쪽 스웨터는 단순히 칠하면 끝나니까 간단하게 면단 원본 자체를 잠궈서 직접 위에 채색을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 스웨터는 딱 봐도 그려야 할 게 많죠. 복잡하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하나하나 추가해서 옷 질감 추가, 장식 추가, 그림자를 추가하면서 그린 거예요. 요 왼쪽 스웨터는 원본 자체에 직접 칠했기 때문에 지우개질을 하면 이렇게 훼손이 돼요. 구멍이 나버려요. 이 친구를 수정하려면 원래 썼던 색을 다시 추출해서 덧칠을 하는 식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 오른쪽 스웨터는
하나하나 클리핑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수정하고 싶은 레이어만 선택해서 지우개질을 하면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레이어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작업을 하실 때는 잠금 기능으로 간단히 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복잡한 이미지를 그릴 때는 클리핑 마스크를 계속 추가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수정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레이어 블렌딩 모드 사용 가능 여부인데요. 레이어 보시면 N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를 눌러보시면 불투명도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아래에 정말 다양한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볼 수가 있어요. 어둡게 합성하는 것과 밝게 합성하는 것,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 그림자 레이어 보시면 제가 곱하기라고 해놨어요. 원래는 이렇게 보통 모드의 레이어일 거예요. 보통 모드의 레이어로 놓으면 그림자도 너무 연하고 아래에 예쁘게 그려놓은 꽈배기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그림자처럼 어둡게 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 보통 모드를 곱하기 등등 이런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클리핑 레이어는 이러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한 작업을 해야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클리핑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둘 다 써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몇십 개, 몇백 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클리핑 마스크는 아래에 있는 물체에 속해졌다 뿐이지 평범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클리핑된 레이어 자체도 또 잠글 수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잠금과 마스크 둘 다 활성화된 거? 이렇게 두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돼요. 더 설명하고 싶지만 이미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일단 그만할게요. 오늘은 이걸 다 이해하시기보다 잠궈서 채색하는 거, 클리핑을 걸어서 채색하는 거 두 가지를 그냥 체험해 보시는 거를 목표로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단순한 밑색 작업을 할 거예요. 밑색 작업은 대강의 그라데이션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작업을 할 거니까 레이어 들어가셔서 얘를 눌러서 알파 채널 잠금,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들도 레이어 눌러서 잠그기 해주시면 돼요. 다 잠그게 하시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손가락 두 개로 오른쪽으로 쓱 밀어주시면 잠겨요. 이렇게 되면 밑색을 칠할 준비가 됐는데요. 브러쉬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 쓰시는 분들은 브러쉬 목탄에서 포도나무 목탄 한번 클릭해 주셔가지고 요 그레인 비율을 쓱 낮춰서 좀 곱게 만들어 주세요.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들은 브러쉬 들어가셔서 분무기에 요 스프레이 페인트 요 친구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요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포도나무 목탄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을 채색하실 땐 면적이 넓은 것부터 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 검정 레이어 선택해서 브러쉬는 조금 넉넉하게 크게 잡을게요. 일단 눈대중으로 색을 잠시 고민해 보신 다음에 저는 아까 따뜻한 갈색 같은 검정색으로 칠을 해놨어요. 일단 얘보다 어두운 색 골라서 오른쪽이 그림자가 많이 진 것 같아요. 사진상 보니까 이렇게 과감히 일단 바릅니다. 채색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브러쉬 이렇게 작게 해놓고 이렇게 칠하다가 손을 뗐다가 또 여기 칠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멍들어요. 얼룩덜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브러쉬 좀 넉넉히 크게 하셔서 과감히 넓게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진상 어두워 보이는 곳을 계속 관찰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색을 고를 때는 내가 원래 깔아놨던 색을 한번 스포이드해서 색상 창을 열어서 근처에 있는 색을 이렇게 골라서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좀 밝아 보이는 부분도 눈대중으로 보시고 이렇게 밝혀줍니다. 또 오른쪽 면이 좀 빛이 들어오니까 밝혀주고 손잡이 요 아랫부분 살짝 밝혀주시고요. 요 윗등 부분도 슬쩍 칠할게요. 이거 칠하실 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스케치를 잘 지켜서 요 정도에서 딱 멈춰주셔야 윗면이 밝다는 게 보이겠죠?
이렇게 하시고 눈대중으로 계속 살펴보세요. 어디가 밝은지, 내가 어디를 놓쳤는지. 그 다음은 스텐으로 넘어갈게요. 스텐 레이어 선택하셔서요. 사진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붉은 듯한 느낌 들죠? 얘는 밑에 붉은색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이랑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좀 연두색이 섞인 색으로 했나봐요. 얘를 과감히 따끈한 색 이런 거 골라서 그래서 한번 엎을게요. 아이고 너무 붉다. 네, 이 상태에서 어두운 색 골라서 여기 스텐 방향대로, 스텐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브러쉬질을 하면서 색도 조금씩 계속 바꾸면서 더 어두워야 될 부분 이렇게 어둡게 칠해 주셔야겠죠? 한 번 더 어두운 색 골라서 여기 좀 눌러줄게요. 벌써 좀 스텐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창문에 비친가 봐요. 노란색에 밝은색 이런 느낌의 색을 눈대중으로 잘 쫓으셔서요. 발라주세요. 따뜻한 느낌 들 수 있게. 여기도 살짝 노란 기운 추가할게요. 노란 기운. 고양이가 3마리가 있어서요. 가끔 우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텐에 꺾여있는 요 부분 확 누를게요. 이런 거 하실 때는 또 브러쉬 뭔가 크게 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침범하면 확실히 꺾여있는 느낌이 안 들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나버릴 수 있으니까 브러쉬 크기는 내가 칠하고자 하는 면적이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지켜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뚜껑도 내가 썼던 색 잘 추출하면서 방향대로 이렇게 칠해주고 또 윗면은 밝잖아요. 내가 칠했던 밝은 영역의 색을 속속속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의 장식, 이 뚜껑의 장식 부분 노란 기운이 돌면서 은근히 어둡네요. 이 친구도 색을 따끈하게 바꿨다가 좀 더 어두운 색 골라서 툭툭 칠게요. 네, 이 정도면 얼추 밑색이 끝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퀄리티 높이셔도 돼요. 어차피 좀 짙은 그림자랑 빛은 따로 클리핑 마스크 추가해서 그릴 거라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면 따기, 밑색, 이제 그림자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요 검정 레이어 위에 레이어 추가하셔서 한번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클립 누를게요. 헷갈리니까 이 친구 그림자라고 바꿀게요. 자, 일단 그림자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그냥 노란색이 덮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 N을 눌러서 레이어 모드를 곱하기로 바꿔보시면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뭔가 어둡게 합성이 된 노란색이 보일 거예요. 내가 밑에 칠해놓은 색에 자연스럽게 어둡게 합성이 되기 때문에 밝음과 어두움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림자를 칠하실 때는 항상 이 모드를 곱하기로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확실히 한 번 더 어두움을 잡아줄게요. 근데 너무 어둡다 하시면 불투명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을 연한 걸 골라서 쓰시거나 아니면 진한 색을 골라서 쓰시되 이렇게 불투명도 낮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확실한 어두움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브러쉬가 둥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좀 편하게 하시려면 선택 툴, 올가미 가셔서 점 찍고 돌려서 그려주고 위에 또 점 찍어주고 여기 한 번 더 점 찍으면 이렇게 이 부분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툭툭 쳐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어요. 짠! 그림자 넣기 전과 후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진행해 볼게요. 항상 이게 뭔가 그릴 때 차이가 안 난다 하시면 이 전 단계랑 후 단계를 껐다 키면서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손잡이의 그림자가 진 것 같아요. 얘도 올가미로 하겠습니다. 올가미로 여기 예쁘게 잡고
여기는 대충 이렇게 잡아볼게요. 왜냐면 왼쪽으로만 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얇게 이 정도만 그림자 처리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 손잡이. 손잡이는 대체로 이쪽 면이 다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여기를 싹 누를게요. 칠하실 때 이 경계가 너무 선명하게 칠해지면 네모나게 꺾여있는 컵의 손잡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손잡이는 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경계가 너무 선명하지 않게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 보면 얇게 움푹 패인 부분 있죠? 이것도 브러쉬 적당히 작게 조절하셔서 내 손목이 편한 각도로 돌려서 얇게 그림자 처리하시고요. 또 자세히 보면 밑에 확실히 그림자 지고 이 사이가 조금은 또 밝은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칠해놓고 지우개질을 한번 하는데, 내가 만약 포도나무 목탄을 썼다면 지우개도 포도나무 목탄으로 골라서 살짝 지워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는 것도 채색 기법 중에 하나니까 확 그려놓고 세세하게 지워내기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점점 윤기가 돌고 있죠. 요 스템 부분들도 어두운 부분 잡아줄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칠해볼게요. 레이어 추가. 많이 깔리게 그림자라고 하고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걸고, 우리 그림자 넣을 거니까 얘를 곱하기로 바꿔서 불투명도 원하는 만큼 줄이시고, 아까 요 손잡이 부분 여기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스텐 특징은 뭔가 이렇게 반사광이 세로로 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 스텐 느낌이 확 나요. 여기도 뭔가 여기 좀 더 누르면 예쁠 것 같아서 확 누를게요. 여기도 뭔가 이렇게 얇은 어두움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뚜껑 장식도 클리핑 마스크 곱하기 요 뚜껑 손잡이에 반사된 거 있죠? 요 반사된 그림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뚜껑 장식이랑 스텐 둘 다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어딘가에 뭐 클리핑 이런 거 없이 그냥 별도의 레이어로 추가하세요. 뚜껑 그림자라고 할게요. 또 레이어 모드를 곱하기로 바꾸시고 불투명도 적당히 낮추시고, 우리가 썼던 색 다시 추출해서 색을 먼저 테스트 해봐요. 어딘가에도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뚜껑 장식에서도 보일 수 있고 스텐에서도 보일 수 있죠. 일단 형태를 먼저 잡고 색을 채워버려요. 이게 튀어나가면 뚜껑이 또 어두워지니까 그렇지 않게 지워내겠습니다. 이렇게 저 한 번 더 어두운 색 좀 골라가지고 여기 어두웠잖아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색과 그림자의 차이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칠하는 과정에선 잘 안 보이는데 비포 애프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자 칠했으니까 이제 빛이 존재해야 돼요. 빛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검정색 포트 부분에 레이어 추가, 또 클리핑 걸어. 이름은 빛으로 또 바꿀게요. 빛. 일단 저는 여기 밝게 빛나는 이쪽 부분 칠하고 싶어요. 내가 썼던 색 추출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어울리는 밝은 색. 항상 그림 그리실 때 완전한 백색은 쓰지 마세요.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얘가 약간 노란 기운이 있는 따뜻한 색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노란 기운이 살짝이라도 도는 요런 백색. 이게 그냥 흰색이라는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색을 살짝 끼운 상태로 색을 쓰시면 훨씬 예뻐요. 넓게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빛이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사진에서? 힘을 살짝 풀어서 슬쩍 바른 다음에 내가 빛을 더 세게 하고 싶은 부분은 브러쉬 크기 조금 작게 해서 한 번 더 터치를 얹어줍니다.
멀리서 한번 또 보고. 근데 아랫면에 비해서 윗 몸통은 주변에 빛이 좀 더 많이 묻어있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노란 기운이 좀 더 돌게 색을 바꾸면서 좀 더 어두운 색 또 테스트 해봐요. 이 정도 색을 세게 바르면 이렇게 티가 많이 나서 별로긴 한데 살살 칠하면 원래 밑에 깔아놨던 색이랑 잘 블렌딩이 되니까 힘으로도 이렇게 색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썼던 올가미 툴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쪽 면도 오른쪽에 더 밝은 면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올가미 내가 칠하고 싶은 부분 둥그렇게 그어서 클릭, 클릭. 저는 오른쪽에 좀 치우쳐서 이렇게 터치할게요. 힘 조절 잘 해서 적당히만. 됐죠? 이렇게 칠했더니 지금 이게 꺾인 거 엄청 과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어두움과 빛은 확실한 이렇게 색 차이가 있어줘야 꺾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경계 침범해서 칠하지 마시고 경계를 이렇게 지켜서 해주셔야 돼요.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도 뭔가 모르게 선 보이죠?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얇게 밝은 부분이 띄는 거예요. 얘를 슬쩍 티가 날등말등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고요. 이 뚜껑 부분도 잘 보면 여기 엣지 부분이 밝아요. 여기만 밝혀주겠습니다. 여기서 더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스텐 여기 들어가서 레이어 추가, 클리핑 마스크, 또 빛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운 기능 한번 써볼까요? 보통 모드랑 그림자 모드 써봤는데 밝게 합성해주는 레이어는 안 써봤잖아요. 밝게 합성해주는 친구들은 보통 아래에 밝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말고도 스크린 색상 닫지 추가 등등등 여기 밑에 있는 거 싹 다 밝게 합성해주는 친구예요. 내 그림에 어떤 색이 어떻게 블렌딩이 됐을 때 이쁜지는 다 바꿔봐야 알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무난히 오버레이라는 친구로 둔 다음에 일단 색을 깔아요. 제가 여기 한번 밝혀볼게요. 보이시나요? 전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을 때, 있을 때 요런 차이고요. 모드는 일단 이렇게 칠해 놓으신 다음에 막 바꿔봐요. 뭐가 어울리려나 이렇게. 어떤 거는 하얗게 합성되고 어떤 거는 보이지도 않게 합성되고 어떤 거는 자연스럽게 합성되고 이거 엄청 강하죠. 그래서 내 그림에 어울리는 걸 그냥 찾으세요. 헤매세요. 저는 하드라이트 하겠습니다. 하드라이트로 이 싹 다 칠하면 의미가 없어요.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빛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뭐든지 강약이 있어야 티가 나요. 여기 또 얇게 빛나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하겠습니다. 이게 색칠용 넓은 브러쉬는 아무리 살살 칠해도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썼던 연필 브러쉬 같은 거 화면에서 썼던 브러쉬로 해주셔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 연필로 이런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밝게 빛나는 요 하얀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조금 백색에 가까운 색이니까 좀 백색 가깝게 골라서 좀 백색으로 빛나게 여기도 좀만 더 빛나면 좋겠어요. 네, 일단 빛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 단계와 빛 단계를 거친 차이는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다음 거의 다 그렸어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거는 하이라이트랑 반사광 표현입니다. 이미 한 80-90% 완성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하실 거는 없고요. 일단 하이라이트와 반사광 중에 반사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사광은 말 그대로 반사해서 오는 빛이에요. 예를 들어 태양이 이렇게 빛을 내뿜잖아요. 이 빛이
테이블을 맞아서 탁 튕겨서 모카포트의 이런 부분에 빛의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문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창문에 하늘빛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건데 이 하늘빛도 어떻게 보면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색 조명. 그래서 이 하늘색 조명도 이렇게 은근히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의 빛처럼 푸른 반사광도 있을 것이고 이런 벽이나 테이블에 맞아서 오는 이런 노란 반사광도 있을 거예요. 이걸 눈으로 다 캐치하셔가지고요. 표현을 해주세요. 일단 여기 커피 본체 검정 레이어에 또 추가, 또 클리핑 마스크 걸고 반사광 레이어 바꾸셔서 모드는 저는 스크린 모드를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그림에 어울리는 모드는 또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색상을 눈대중으로 약간 요런 계열, 너무 쨍한 요런 색은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좀 힘없는 색, 이거를 먼저 쓱 발라볼게요. 전 이 정도 색깔 좋은 것 같아요. 색이 마음에 들면 그제서야 정성스럽게 칠하시면 돼요. 색은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내가 썼던 색이랑 유사한 밝은 색도 써보시고 내가 썼던 색에 유사한 어두운 색도 써보셔야 돼요. 너무 강해서 덜어낼게요. 부담스럽지 않은 반사광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저는 노란 기운이 도는 저 반사광도 표현해볼게요. 이게 사실 스포이드 찍어보시면 이게 쿰쿰한 색이거든요. 근데 내가 칠할 때 약하게 칠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색은 채도가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골라주세요. 강하게라는 거는 오른쪽 위, 그러니까 여기가 채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한 이쯤 색을 먼저 골라서 발라볼게요. 살짝. 손잡이 아랫부분. 조금 뭔가 붉은 선 보이시나요? 붉은 빛이 반사돼서 여기 묻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기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진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만. 적당히. 여기도 적당히. 그려놓고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지워낼게요. 뾰족하게. 네, 요런 느낌. 그리고 빠진 부분 없나 한 번 더 볼게요. 눈에 잘 안 보이더라도 내가 썼던 색을 좀 어울릴 법한 곳에 한 번 더 터치해 주셔도 돼요. 사진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나의 해석을 넣는 것도 좋잖아요. 이 넘어갔죠?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이 올가미 툴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동 툴로 밖으로 또도도도 던져버릴게요. 아무거나 눌러서 나가주시면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여기 스탠도, 레이어 추가, 클리핑, 반사광. 저 몰랐는데 반사광 이 레이어가 보통 모드네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놔둘게요. 스크린 모드도 괜찮고. 반사광 요것도 스크린 모드로 바꾸고. 너무 밝아져서 좀 아쉬워서 모드를 바꿀게요. 오버레이로 바꾸겠습니다. 이 푸른색은 오버레이로. 요 뚜껑 장식 레이어도 반사광 레이어 추가해서 이 빛이 연장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놓친 거 없는지 보면서 디테일을 다듬는 시간 가져보세요. 자, 여기 잘 보면 이게 둥글게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다시 그림자 레이어에 이렇게 칠을 해줄 건데 이 티가 잘 안 나죠? 왜냐면 위에 빛을 그려놨기 때문이에요. 이런 디테일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빛을 다시 조금 지원해 주셔야 돼요. 목탄으로 이렇게 좀 지워낼게요. 네, 티가 안 난다. 그러면 내가
위에 어떠한 레이어에 뭔가 그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된다. 찾아서 수정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뭐 허전하니까 컵 아래에 있는 그림자만이라도 한번 그려볼게요. 더 많은 거를 채색하기에는 좀 오늘 레이어랑 친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많아지면 이제 안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만 하려고 뒷배경 안 그렸고요. 그림자만이라도 그려봅시다. 곱하기로 일단 해볼게요. 색은 적당히, 너무 블랙은 징그러우니까 좀 예쁜 색? 햇빛이 주황빛이니까 그림자도 좀 따뜻한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야 하고 그려버리세요. 일단 그려놓으시고 좀 더 진한 색 골라서 여기 좀 더 터치하시고 지우개로 조금 덜어내줄게요. 연습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그림자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여기 보면 약간 푸른 빛이 도는 거 보이시나요? 뚜껑 여기 꺾인 면. 아까 반사광 표현했던 이 오버레이 레이어 있잖아요. 이 친구는 어떠한 채도를 유지한 채로 밝게 합성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뭔가 색을 살짝 보정할 일이 있을 때 쓰기에도 참 좋은 친구거든요. 저는 저 반사광 오버레이 레이어에다가 조금 푸른 기운을 좀 더해서 그림이 너무 칙칙하지 않게 조금 산뜻한 느낌 추가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봤습니다. 수십 가지의 블렌딩 모드와 다양한 레이어 활용 방법이 있지만 오늘 채색하셨던 단계와 방법으로 복잡한 일러스트도 다 그려내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좋아하는 물건들도 여러 개 그려보다 보시면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3강에서 그렸던 스케치를 활용해 레이어 활용과 채색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